유체 해석이 당연히 프로그램이 있고 여러분들이 숙제도 해봤겠지만은 기능이 제공을 하고 그 기능이 뭐 후진 건 아니거든요. 충분히 이제 쓸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책에서 별로 그렇게 깊게 다루질 않더라고요. 뭐 이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깊게 다룰 생각이 별로 없긴 한데 어쨌든 열 해석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 학과에서는 정식 교육과정 메인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죠. 그냥 열 역학, 열 전달 배우긴 하는데 안 배워도 되는 과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열 역학을 여러분들이 잘 제대로 안 배우고 시작을 할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한 예시를 하나 그려봅시다. 그림을 좀 막 그렸는데 여기 여러분 컴퓨터 뜯어보면은 그 안에 이렇게 칩 같은 거 하나 들어있고 그 다음에 거기 위에 보면 방열판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그 우리 9장 열해석에서 9장 실습한 거 내용도 사실 이거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할 때 어떤 것들을 해석을 하게 되냐면은 얘가 어떤 칩인데 딱히 수식 얘기 많이 안 할 거예요. 얘가 칩인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전기가 공급돼서 얘가 뭔가 일을 하잖아요.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럼 그 계산을 하는 게 뭐 10kW, 10W? 킬로와트는 너무 크니까 10W의 전기가 계속 들어온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다른 말로 하면 10W의 전기가 칩으로 들어오면은 그 10W를 소비를 해가지고 얘가 뭔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W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와서 계산을 하는데 썼으니까 그 계산 활동을 하는데 전기를 썼으니까 걔가 열로 바뀌겠죠. 이 안에서. 최종적으로 에너지가 뭐가 들어왔든 간에 걔는 열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10W의 전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전기 배웠나? 1V 곱하기 이렇게 쓰자. 뭐 수업 때 안 배웠더라도 이 정도는 뭐 알았으면 좋겠죠. 1W가 1V 곱하기 1A잖아요. 맞아요?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물리 때 배웠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되니까. 되게 그럼 뭐 10W면은 대충 우리가 5V에 뭐 이 정도쯤 된다고 하면 되겠죠. 어차피 컴퓨터 안에 있는 전원이 5V로 돌아가는 거 많으니까 이 정도로 돌아간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10W로 전기가 들어왔을 때 얘가 뭘로 바뀐다? 여기에서 10W만큼 열 에너지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 에너지가 이 칩에서 밖으로 전기로 들어와서 걔가 10W의 열로 나가겠죠. 네, 그럴 거예요. 네. 정상 상태라면은 10W로 꾸준히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정상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트랜지언트 아니면 과도 상태라고 그 여러분들 9장 과제에서 나왔을 텐데, 시간에 따른 온도가 변하는 과정이라면은 10W보다 뭐 열 방출량이 작을 수가 있을 거예요. 한 2W 정도 된다고 칩시다. 그럼 나머지 8W는 어디로 갈까요? 10W 들어왔는데 열 에너지로 2W만 빠지면은 8W는 요 칩의 온도를 올리는 데 쓰이겠죠. 1초에 8 얘가 뭐예요? 1초에 8줄씩 온도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온도가 쭉 올라갈 거예요. 칩이 온도가 쭉 올라가는 상황이 될 거고, 이제 뒤에서 조금 자세히 다루겠지만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주위로 열 방출량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온도가 쭉 올라가면은 칩 안에 온도가 쭉 올라가면 주위로 열 방출량이 커질 테니까 2W에서 쭉쭉 커지다가 언젠간 10W가 되겠죠. 걔보다 온도가 더 높아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만큼 나가는 상태가 되면은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량이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정상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시간에 따른 게 변화가 없어질 거고, 그 전에 열이 아직 충분히 방출되지 않을 때가 우리가 과도 상태다. 그 다음에 수업이 끊겼다고? 허허.
손도 안 되는데 왜 끊길까? 얘는 케이블이 안 좋은가? 됐어요? 호호, 무시무시하구만. 그래서 정상 상태에서는 시간에 따른 모든 변화가 0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다루는 거는 열 역학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온도의 변화가 0이 되겠죠. 아니면 우리가 좀 더 친숙한 유체 역학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정상 상태는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를 0이라고 놨잖아요, 저게. 그러니까 그 대신에 온도를 얘를 가지고 생각을 한다라고 보시면은 좀 편할 것 같고, 과도 상태는 시간에 따라서 온도 변화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온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려놨던 이 칩에서 온도가 어떻게 온도가 전달된다고 하면 안 되죠. 열이 전달되는 거고 온도는 전달 안 돼요. 온도는 상태 함수일 뿐이니까. 그랬을 때 얘가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뭐 이제 책에서 자세히 다루진 않았지만, 요 칩이 얘가 열을 방출을 하면은 10W의 전기를 먹어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주위에 열을 방출을 하는데, 그 방출을 하는 게 여기 얘가 닿아 있는 면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겠죠, 열이.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우리가 방열판이라고 하는 거를 주로 많이 다는데, 컴퓨터 뜯어본 사람들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알루미늄 같은 걸로 뾰족뾰족하게 판을 만들죠. 그러면 여기로 직접 전달되는 거를 우리가 전도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컨덕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도는 책에 잘 나왔지만, 전도로 인한 열의 Q는 열 에너지예요. 그래서 열 에너지니까 열 에너지 위에 점을 찍으면 그게 뭐냐면 열 에너지의 시간당 변화율이잖아요. 열 에너지의 시간당 변화율은 마이너스 K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K라는 거는 열 전도율이거든요.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에요. 열을 얼마나 잘 전달하나.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속 같은 거는 열 전달이 쉽잖아요. 열 전도율이 높은 거고, 뭐 나무 같은 거는 열 전도율이 낮겠죠. 열이 잘 전달이 안 되잖아요. 저기 냄비 받침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은. 그 다음에 A는 접촉한 면적이에요. 접촉한 면적이 클수록, 책에서는 열전도 공식이라고 해서 A를 뺀 거 먼저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는 접촉 면적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이만큼 접촉을 한 거랑 아니면 접촉을 조금만 하고 있는 거랑 열 전달 정도가 다를 거는 우리가 쉽게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 앞에 왜 마이너스가 붙어 있냐를 얘기를 하자면은, X로 진행할수록 T가 증가하는 어떤 상태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막대기를 놔두고 여기에서 불을 붙였어요. 밑에서. 여기만 가열을 해요. 그럼 이쪽에 온도가 높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온도가 아직 낮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으로 잡고 있든 뭘 하든 하면. 여기서 불을 쏘면은 온도가 높을 텐데, 열 에너지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냐면은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이동을 하게,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온도 분포를 놓고 보면은 얘가 0보다 크잖아요. 라운드 X 오버 라운드 T가 X 방향으로 갈 때 T가 증가하냐 마냐인데 증가하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얘는 0보다 커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열 에너지는 어디서 어디로 가야 돼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0일 때는 마이너스를 달아줘야 지금 이쪽으로 증가하고 있는 온도에 거꾸로 열 에너지가 전달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전도 현상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열을 발생하고 있는 이 반도체가 붙어 있는, 실제로 접촉돼 있는 데로 이동을 하겠죠. 열 에너지가 전달이 되겠죠. 열 에너지가. 그러니까 얘가 붙어 있는 기판으로도 전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로 방열판으로 이리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달되는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Q.은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시간에 따른 열 에너지의 전달률은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방열판은 열 에너지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가 우리가 또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그게 책에 나와 있나? 책에서 본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열 에너지가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다른 거를 해야겠다. 단순히 열이 이렇게 물체 자체를 따라서 전달되는 거를 우리가 전도라고 하고요.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자주 만날 만한, 자주 접하는 그런 게 컨벡션이라고 있어요. 대류라고 하는데 책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해석할 때 보면은, NCS 실습할 때 보면은 대류값 넣어서 해석하게 돼 있거든요. 컨벡션. 그래서 설명을 따로 하는 거예요. 혹시 컨벡션이란 말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건데, 그 유체역학에서 네비어-스톡스 식을 쓸 때 옆에 뭐가 붙어요, 식이? 이렇게 붙어요? 네. 맞아요? 이거 맞나?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요? 맞죠? 이걸 우리가 식을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해야지. 뭐 로고 안에 들어가도 상관없고. 맞아요? 요 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대류항이라고 부르거든요. 컨벡션. 혹시 들어봤어요? 그렇게? 아마 했을 거예요. 컨벡션항이라고 부르는데, 그 컨벡션이란 뜻이 뭐냐면은 어떤 물리량을 유체 안에서, 고체에서는 컨벡션이 없어요. 어떤 유체가 열 에너지를 전달을 하는 과정 중에 직접 옆에 있는 애들한테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 에너지를 갖고 가서 다른 데에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 방열판이 뜨거워져요. 그럼 방열판이 뜨거우면은 여기에 있는 기체 공기 분자가 뜨거워지겠죠. 뜨거워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얘는 밀도가 낮아지니까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갔으니까 그 자리를 비우기 위해 다른 데 있는 차가운 공기 분자가 다시 들어오겠죠. 그럼 또 얘가 열을 받아서 올라가고, 그렇게 계속 되면 얘가 꾸준하게 식게 되잖아요. 열 에너지를 뺏기겠죠. 그런 과정을 우리가 대류라고 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여기에다 바람을 불어줘요. 그러면 여기에서 뜨거워진 애가 바람을 불어주니까 타고 날아가고 다른 공기 분자가 또 여기 오겠죠. 그래서 공기 분자나, 아니면 우리는 뭐 유체역학을 한다고 했을 때 물도 공기 분자나 물 같은 게 자기가 가면서 에너지를 전달을 해주는 게 컨벡션이에요. 대류. 그러니까 주위에 조금 말이 애매한 것 같은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강제로 바람을 불어주거나 아니면 얘가 더워지면서 밀도 차이로 인해서 이동을 하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열 전달을 하는 게 대류고, 얘도 마이너스 H를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연력학 때 이거 배웠을 것 같은데요. 대류로 인한 열 전달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 T 인피니티가 뭐냐면은 주위에 있는 유체의 온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의 온도를 빼주면 온도 차이에 비례해서 H라는 거는 그 대류 상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들, 여러분들이 바람을 불어주면은 잠깐만.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바람을 불어주면은 H가 증가를 해요. 더 이게 열 전달이 쉽게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뭐 뜨거운 거 먹기 전에 불어서 먹잖아요. 그게 바람을 불어서 H를 키워주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면적이 커지면 당연히 열 전달 잘 일어나겠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붙는 게 맞나? 근데? 요거는 그냥 상관없이 T가 얘보다 뜨거우면 열 에너지를 뺏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류는 전도랑 다른 게 방향성이 전도는 있잖아요. 여기서 X방향으로 갈 때 온도 변화에 따라서. 근데 대류는 방향성을 찾기가 힘든 게 주위 전부 다가 온도가 일정하거든요. 주위 전체에 둘러싼 유체 전부 다가 T 무한대이기 때문에 거기와의 대류로 인한 열 교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스템을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발생하는 열이 기판 쪽으로 전달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냥 전도로 전달되겠죠. 근데 그건 우리가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시키기 위해서는 방열판으로 가는 열 에너지, 시간당 열 에너지, 시간당 열 에너지를 여기에서 방열판 표면에서 최대한 빨리 이거를 뽑아내서 없애주면 되겠죠. 그걸 어떻게 해주면 돼요? 바람을 불거나 아니면은 면적을 넓혀주면 돼요. 그래서 방열판이 보면은 되게 복잡한 형상으로 이렇게 표면적을 최대한 넓게 하죠. 그게 사실상 대류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배웠을 때 아까 우리가 정상 상태에 이르기 전에 과도 상태예요. 처음에 여러분이 뿅 하고 전원을 올렸어요. 이 칩에다가 전원을 올리면은 10W가 들어갑니다. 전기가 10W가 들어가는데 이 방열판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요거 전원을 안 킨 상태면은 처음에 온도가 그냥 T 무한대랑 똑같겠죠. 컴퓨터 켜기 전에 온도 그냥 방 온도랑 똑같을 거잖아요. T 무한대로 처음에 시작을 하면은 전도 일어날 일이 있어요? 전부 다 온도가 T 무한대로 일정하니까 위치에 따른 온도 변화가 없잖아요. 얘도 0이고 대류는 일어날 일이 둘이 온도가 같을 텐데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밖으로 열 전달이 안 일어나요. 일어날 이유가 없죠. 양쪽에 온도 차이가 없으니까.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전도로도 에너지가 안 빠지고 대류로도 안 빠지니까 에너지가 안 빠지고 남아있으면은 온도가 증가를 하겠죠. 얘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밖으로 빠지는 대류나 전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열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이 안 되고 그냥 얘를 온도를 올리는데 그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책의 두 번째 쪽에 나온 원래는 얘가 T라고 씁시다. 연력학 때 배웠을 수도 있고 뭐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얘가 비중, 얘가 비열. 그래서 비열이라는 게 중요해요. 1kg을 1도씨 올리는데 들어가는 열량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델타 T 써야겠다. 온도를 델타 T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열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얘가 우리가 1초에 10줄씩 10W니까 1초에 10줄씩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율이 뭐랑 같아야 된다? 들어오는 열 에너지랑 같아야겠죠. 우선 이렇게만 쓸게요. 이렇게 쓰면 식이 맞겠죠? 그래서 열 에너지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얘가 온도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를 할 거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전원을 올리면은 얘가 그냥 이렇게 자기 온도를 올리는 데만 열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러다가 얘 온도가 쭉 올라가면은 이 반도체가 온도가 쭉 계속 전기를 써가지고 온도가 계속 쭉 올라가면은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뭐가 발생해요? 얘가 커지겠죠. 여기 방열판이랑 얘랑 온도 차이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도 잘 발생하고 전도로 인해서 열의 에너지가 많이 뺏겼어요. 많이 뺏겼을 때 방열판은 결국에 에너지가 뭘로 나가야 돼요? 대류로도
얘 온도가 올라가니까 대류로 나가는 열 에너지도 커지겠죠. 그러면 결국에 전도랑 대류로 빠지는 열 에너지가 뭐랑 같아지면 우리가 공급해주는 전기랑 같아지면은 시바트랑 같아지면은 뭔가 어떤 T가 하나 나오겠죠. 평형 상태에서의 T가. 그 T를 찾는 게 정상 상태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거기를 가는 과정은 우리가 과도 상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몇 분 됐어요? 20분? 그럼 좀 잘랐다 갈게요.